안녕하십니까. 한유서 칼럼 읽어주는 제자 강예솜입니다. 오늘은 한유서 칼럼 946번째, 가슴을 멈추게 했던 소중한 인연 윤다감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꿈과 희망으로 뛰놀던 청소년 시절, 18세 나이에 필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를 부르짖으며 한월민족운동중앙회와 한월학교 그리고 경로교실을 만들어 못다한 효도와 가난으로 배우지 못한 유아, 청소년 이웃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월재건중고등학교 총각교장과 한월노인대학 총각학장으로 있던 1971년 10월경 새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범대골 로터리에 있는 춘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학교 일정 때문에 뒤늦게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던 날 아침부터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어머니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들어왔습니다. 그 간호사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툭 내뱉은 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윤정자라는 명찰을 단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곧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양쪽 볼이 발개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호사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윤양은 어떻노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동안 간호사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중고등학교 교장이고 노인대학 학장이고 잘생기고 똑똑하다며 자랑하더니 필자에게 소개시켜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결혼은 물론 연애조차 시간 낭비고 사치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일에만 열중했던 필자에게 갑자기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영문도 모르채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고 얼마 뒤 간호사는 어머니의 초대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큰누나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작업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온 간호사는 천사같이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필자는 톱질을 하는 나무를 밟아달라고 부탁했고 일이 끝난 후 윤양의 의논도 없이 짜장면을 시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당시 윤양은 춘해 간호학교 2학년 학생으로 실습생이었고 함양에서 내려와 자취하며 공부하는 고학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춘해 간호학교의 메이퀸인 5월의 여왕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이어지던 어느 저녁, 필자는 어머니에게 오늘 윤양과 헤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팝송 레코드판이나 가지고 다니는 나쁜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팝송이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필자는 미국 대중가요입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요즘 젊은 대학생이 팝송 좀 들으면 어때서 그러냐? 워낙 고지식하고 일만 하는 고집스러운 아들을 타박하듯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밤새 실망하고 허탈해하셨던 어머니는 이튿날 새벽에 양치질을 하다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윤양에게 연락했고 윤양은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의 스승인 범일병원 원장에게 연락해 응급처리를 취했으나 어머님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윤정자 학생은 혼자가 된 필자를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필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처음 만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어머니의 49제를 지냈습니다. 아내는 22살의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필자와 함께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똑똑하며 이를 야무지게 처리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필자에게 영원한 동반자로서 큰 힘이 되어준 아주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친절하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아내였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의 편에서 나눔과 봉사에 전념하며 한월 홍기인간 세상을 꿈꾸는 독특한 남편을 둔 탓에 고충과 어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부모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남편을 내조하느라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한월 홍익인가 세상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유산과 살고 있는 자택을 포함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필자의 생각과 뜻을 아내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내는 속으로 원망하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필자는 똑같이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제자리를 지켜준 소중한 아내에게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고맙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만 삼켰을 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가 봅니다. 이런 필자를 보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은 남을 위해 태어났고 남을 위해 살다, 남을 위해 죽을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일을 위해 태어나서 일을 하며 살다가 일을 하다 죽을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참 바보입니다. 너무 이타심만 있고 이기심이 없으며 가족들에게는 무심하고 무능합니다. 가족을 좀 챙기세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건네는 말은 세상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필자는 피를 같이 한 가족보다 뜻을 함께하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뜻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물려준다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물론 피를 나눈 가족이 뜻까지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최고, 세상의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인연 윤다감님에게 8순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무심한 남편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의 마음과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기꺼이 또다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고 운명입니다. 소중한 인연이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필자는 가장 황홀하고 사랑했던 아내와의 소중한 인연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저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말없이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켜준 그리고 저의 가슴을 멈추게 했던 소중한 인연 아내 윤다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과연 보람있고 행복했는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단어린 한효섭